그리고 치과 진료실 엑스레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여러분 요 많이 보시는 걸 파노라마 기계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이 파노라마 기계로 찍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. 물론 어떤 모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양이 좋을수록 다 찍을 수 있겠죠? 일반적으로 제가 치과에서 봤을 때 특히 교정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파노라마 기계로 거의 다 찍을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다 찍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파노라마 방사선입니다. 이 파노라마 방사선은 이제 영어 그대로 파노라마라고 쓰고, 그리고 치과에서는 파노라고 쓰거나 파넥스라는 약어를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노나 파넥스 보시면 요거 찍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엑스레이의 장점은 입안을 이렇게 펼쳐서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단면으로 이 입체적인 걸 딱 펼쳐서 보다 보니까 장점은 그런 건데,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아가 예를 들어서 뼈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어요. 그러면 있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할 때는 어떤 것을 찍냐? 이런 CT 사진을 찍습니다. CT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염증의 위치가 어디인지, 그리고 뼈가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없는지, 그리고 특히 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에 이렇게 딱 닿아 있는지 아니면 피해서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CT 사진을 찍는데요.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경우는 되게 일부분이라서 사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많이 찍지는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찍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요, 이런 사진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. 옆에 모습을 내가 입이 나왔는지 입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. 세팔로 방사선 아니면 라테랄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PA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차트에도 PA라고 써 있으면 이 사진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치과 그 교정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요 사진 두 가지를 같이 찍어요. 옆모습과 앞모습이요. 그리고 어떤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핸드리스트 방사선을 꼭 찍기도 하는데요. 요 치과에서 왜 손 사진을 찍을까요, 여러분? 네, 이 손사진은 바로 성장판을 검사하기 위한 사진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, 아니면 성장이 멈춘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찍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또 찍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. 어떤 걸까요? 네, 바로 치과에서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방사선? 네, 바로 턱관절을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. 턱관절을 치과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네, 치과에서 그런 턱관절을 보는 게 맞죠. 아프실 때 오시면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죠. 이런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이제 입을 열었을 때 뼈 상태, 입을 다물었을 때 뼈 상태, 그 괜찮은지를 통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턱관절 방사선을 TMJ 방사선이라고 합니다.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요. 제가 따로 별도로 블로그로 드린 그 용어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이 말들이 이제 들어와요. 그래서 꼭 용어를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런 동그란 관구라고 하는데, 요런 엑스레이도 있어요.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작게 치아 몇 개만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예요. 요걸 왜 찍냐면요, 이제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다 보니까 그 치아의 하나하나를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CT를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요런 이제 PA 사진을 찍는데요. 요거를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치근은 치아의 뿌리를 뜻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요 아래쪽을 좀 보겠다,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요 치근단 방사선을 통해서 사실은 치근만 보는 게 아니라 치관 전체를 봐요. 그리고 충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. 그래서 요거를 페리오피칼 PA
스탠다드 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. 요거는 치과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요. 저희 치과에서는 뭘 쓰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교익 방사선이라고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왜 바이트 윙이라고 하냐면 요걸 이제 찍는 이 장치가 있거든요. 요거를 입안에서 이렇게 물고 찍는 거예요. 근데 요 기구 자체가 옆으로 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이트 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물고 찍어서 위아래가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요거는 왜 찍냐면요. 사실은 치아랑 치아 사이의 충치를 보려고 찍는 거예요. 네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. 이렇게 쭉 펴서 나왔는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, 요 사진 중에서 보니까 이 26번, 27번 요 치아 사이가 좀 거먹게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충치가 있을까? 이게 궁금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사진을 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페리오피칼 아니면 PA 찍어주세요 라고 하고 가시면 이렇게 PA를 요 사진을 잘 못 찍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치아랑 치아 사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방사선을 찍을 때 이렇게 치아랑 그 필름이랑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사진이랑 이렇게 일자로 딱 봐야 사이를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게 틀어져서 찍게 되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. 치아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틀어서 찍으면 더 하얗게 나오거든요. 이 사진처럼 오히려 더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교육 사진을 찍어서 일자로 딱 치아랑 요 광구랑 필름이랑 이렇게 평행하게 딱 찍어야 치아 사이에 충치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런 교육 방사선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치과마다 이제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만이라도 사진을 잘 찍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딱 감이 있으시면 굳이 찍을 필요는 없겠죠. 근데 그렇게 잘 못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럴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